네, 정시 모집 군별 인원 및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이 높은 대학들에 대해서 같이 봤었는데요. 군별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정시 서울 주요 대학 군별 모집 인원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가군, 나군, 다군, 그리고 2021학년도, 2020학년도에 각각 모집했던 인원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차이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둔 부분, 그 부분을 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은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이 감소한 부분, 파란색 부분은 작년 대비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를 예로 보시면 가군과 다군에서 40명, 21명이 감소했고 나군에서 61명이 증가했다. 그래서 가군과 다군에서 뽑던 학생들을 나군에서 뽑는구나. 군 이동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희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만 보이시죠? 그래서 경희대, 고려대는 작년 대비 올해 정시에서 학생들을 더 뽑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8명, 3명 가나군에서 각각 감소를 했고요. 나머지 대학들도 쭉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군 이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대학도 있고 모집 인원이 아예 증가했구나 라고 보이는 대학도 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모두 다 파란색으로 모집 인원이 모두 증가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나다군 모두 합쳐서 약 800여 명 정도가 작년 대비 더 모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서울 주요 대학 모집 군별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다시 나눠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 표를 봤을 때 서울대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시면 2021학년도에 가군에서 736명을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다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면 281명, 398명을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작년 대비 인원이 감소한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작년 대비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를 합쳤을 때 736명이 안 나오는 것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들이 아닌 예체능계열 학생들 인원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계열 학생들은 파란색 부분이 많고 인문계열 학생들은 빨간색 부분이 간간히 보이는 것은 자연계열은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인문계열은 작년 대비 인원이 감소한 부분이 좀 더 많이 보인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계열 둘 다 고려대도 마찬가지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이 증가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나군에서 인문, 자연계열 모두 인원이 감소했다.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앙대는 가군, 나군, 다군 모두 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인문계열 다군만 감소를 했고요. 경희대, 한국외대의 가군, 나군, 인문계열 감소 폭이 좀 보입니다. 서울시립대 나군에 제가 0이라고 적어둔 거는 작년에는 서울시립대 나군에서 자연계열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모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부분을 그렇게 표현을 해 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 숙명여대에 2021학년도 모집 인원 가나군 파란색 81명, 123명, 172명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인문 자연계열의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예체능 계열 학생들 모집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부분을 표로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활용 지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에 4개의 지표들은 표준 점수를 기본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고 아래에 백분위 대학, 등급 대학으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가장 많은 학교가 들어있는 방법은 백분위로 성적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뽑는 그런 대학들이 가장 많다. 106개교가 있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상위권 대학들은 백분위 플러스 표준 점수, 아까 말씀드렸던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하는 그런 대학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교대만 따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가군에서는 이화여대와 한국교원대만 뽑고 나머지 교대들은 나군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그 대신 다양한 형태로 점수를 변환하고 있다. 각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로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식이, 나한테 좀 더 유리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영역별 반영 비율 비교입니다. 먼저 인문계열 먼저 보겠습니다. 자, 모집 군별로 가군, 나군 따로 모집하는 경우, 가나군 함께 모집하는 경우, 가나, 다군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와 변표를 함께 사용하는 대학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백분위 표준 점수 반영 대학으로 그 순으로 나열을 해봤습니다. 표에서 마찬가지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작년 대비 증가한 부분이고요. 빨간색 부분은 작년 대비 감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1.1, 그 다음에 수학이 1.5, 탐구가 0.6 이런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수학의 반영 비율을 1.5에서 1.4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국어는 35.5%, 수학은 45.2%, 탐구는 19.3%를 반영해서 학생들 점수를 변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공이 25%씩을 반영했었는데요. 올해는 국어는 30%, 영어 20%로 국어의 반영 비율을 좀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반영 비율이 15%였는데 올해 20%로 증가시키고 국어의 반영 비율을 30%로 감소시켰다라는 부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이 증가하고 영어가 감소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뒀는데 전부 다 여기도 마찬가지 25%를 반영을 하다가 영어 반영 비율이 15%로 10%나 감소를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10% 감소한 부분을 국어의 5%, 수학의 5% 각각 증가시켰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연계열입니다. 자연계열 마찬가지 성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한 그런 대학인데요. 인문계열과 마찬가지 수학의 반영 비율을 1.5에서 1.4로 낮추면서 수학 반영 비율이 감소하고 국어와 탐구 비율이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화여대 마찬가지 영어 반영 비율이 25%였던 것을 20%로 감소시키면서 그 5%를 수학에다가 더 비중을 올려주었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비중을 올려줬다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을 더 높인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에서 소수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의 반영 비율이 16.7%, 33.3% 이렇게 소수점 반영이었는데 올해는 영어 반영 비율 15%로 감소시키고 마찬가지 국어와 수학 반영 비율 20%, 35%로 증가시켰다는 부분 특징이 되겠습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인문계열 왼쪽에 있고요. 자연계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인문계열을 보시면 수학을 나형을 봐라 라고 하는 대학이 한양대 이렇게 보이죠. 나머지 대학들은 가, 나에 걸쳐서 모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수학을 봐도 괜찮다. 탐구 영역을 보셔도 사회탐구, 과학탐구 어떤 영역을 봐도 괜찮다. 연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응시를 해도 좋은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은 수학은 가형을 봐라. 탐구는 과학탐구를 봐라. 라고 이렇게 아예 고정을 해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적으로 봐두시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반영 비율은 증가하고 수학 반영 비율 감소, 탐구 반영 비율 감소했다. 라는 부분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가군, 나군, 가나군, 가나다군 각 대학별로 모집군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연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경희대부터 지금 홍익대까지 표현을 해뒀는데요. 자, 여기 있는 대학들을 보시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국외대, 서울시립대는 이제 수학, 가나군 같이 어느 것을 응시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탐구도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을 보시면 수학은 가형, 탐구는 과학탐구를 꼭 응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인문계열, 자연계열 비교하셨을 때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30%,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35%. 네, 이렇게 반영 비율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부터 단국대까지 제가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반영 비율이 소수점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올해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집 비율이 지금 전부 다 증가했다.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증가했다. 어떻게 모두 증가할 수 있느냐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에는 한국사를 5% 반영을 했었는데 그 한국사를 비율 반영하던 것을 각 과목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반영 비율을 빼고 각 과목별로 이렇게 높여서 올해 학생들을 모집하게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보신 대학들은 인문계열은 수학 나영, 그 다음에 사회탐구, 자연계열은 수학 가영, 그 다음에 과학탐구를 응시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눠져 있는 대학들이 많았는데 이 대학들을 보시면 수학 가나 사회탐구, 과학탐구 모두 열려있는 대학들이 많죠. 그래서 요거는 지원하실 때 참고적으로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반영 비율 비교입니다. 반영 비율이 이제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그 다음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 그 다음에 감점을 하는 대학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은 250점, 2등급은 246점을 준다. 그러면 1, 2등급 차이가 4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단순 4점이 아니라 반영 비율 25%를 반영을 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보시면 1, 2등급 차이가 2점이 나는 대학도 있고 1점이 나는 대학도 있는데 단순 1, 2점 차이가 아니라 나중에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점수가 변환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 다음 서강대부터 중앙대까지는 영어 점수 가산점, 각 등급에 맞는 점수를 그냥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점 차이,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3점, 그 다음에 중앙대도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3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점, 각 등급별로 차이가 지금 난다. 1, 2등급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1, 2등급이 1점 차이다. 그래서 단순 감점을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각 대학별로 영어 반영 비율이, 반영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능 과탐2 응시 인원 및 1, 2등급 비교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3개년치를 모아왔는데요.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학탐구 응시자가 24만 4천 명, 그 다음 24만 2천여 명, 그 다음 21만 2천여 명이 응시를 했었는데 이 중에서 2 과목 선택자들을 보시면 2만 5천여 명, 2만 2천여 명, 1만 9천여 명으로 매년 3천 명씩 이렇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비율로 보시면 10.5%, 9.3%, 9.1%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이때 이 표를 왜 가져왔냐면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과학탐구2 응시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또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응시를 할 때 다른 원과목 선택자에 비해서 점수를 좀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응시 인원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래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 인원수를 보시면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144명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서울대학교는 지원 자격, 또 단국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가산점을 받는 그런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목을 응시함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졸업한 학생들도 그런 얘기들 합니다. 선생님, 대학교 와서 2 과목 공부 안 한 거 후회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응시 인원수 감소 대비 2 응시 인원 감소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하셔서 2 과목 할지 말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교사 및 학부모님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1, 2등급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 좀 더 화이팅해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잘 도닥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